푸른 기억의 바다, 아줄레주 세상, 모든 슬픔이 밀려와 고이는 듯한 깊은 푸른색. 포르투갈 서쪽 끝, 대서양이 삼킬 듯 달려드는 절벽 위 외딴 마을 폰타다 사우다드, 그리움의 고해의 하늘은 유독 그런 빛을 띠곤 했다. 72회의 세월이 얼굴에 깊은 고를 새긴 아멜리아에게 그 하늘은 곧 자신의 삶과 같았다. 수십 년째 그녀는 스스로를 이 절벽 위 작은 집에 가두고 창밖으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을 말벗삼아 살아왔다. 집 뒤편 먼지 쌓인 낡은 작업실은 한때 포르투갈 전역의 이름을 떨쳤던 천재 아줄레주 장인의 영광과 절망이 뒤섞인 채 잠들어 있었다. 빛바랜 스케치들, 말라붙은 안료, 손때 묻은 도구들 사이로 미완으로 남겨진 대형 아줄레주 밑그림, 가족의 기도가 그녀의 봉인된 슬픔처럼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젊은 시절 아멜리아의 손끝에서 피어난 아줄레주는 생명 그 자체였다. 푸른빛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였다가 때로는 격정적인 폭풍우가 되었고 그 안에 담긴 인물들은 살아 숨쉬는 듯했다. 사랑하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그들과 함께 작업실에서 웃고 떠들며 타일을 구워내던 날들은 그녀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이었다. 그러나 검푸른 대서양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끔찍한 해상사고. 남편과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아멜리아의 세상도 그날 함께 부서져 내렸다. 그 후로 그녀는 붓을 놓았다. 창작의 기쁨은커녕 푸른색 안료를 보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아줄레주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망각을 강요하는 듯 흘렀지만 아멜리아의 슬픔은 폰타다 사우다드의 절벽처럼 단단하게 굳어갔다. 매일 밤 악몽은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파도 소리는 아들의 마지막 비명처럼 들렸고 작업실의 푸른 타일 조각들은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에 낯선 바람이 불어왔다. 리스본에서 온 젊은 건축가 하나가 마을의 폐허가 된 성모 마리아 성당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찾아온다는 소문이었다. 아멜리아는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와서 세상에 어떤 변화도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 미세한 파문이 이는 것을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젊은 건축가의 이름은 디오구였다. 30 중반의 그는 빛바랜 성당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에 매료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성당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는 제단 뒤편 허물어진 벽 안쪽에서 경이로운 아줄레주 벽화의 일부를 발견했다. 먼지와 거미줄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섬세한 붓터치와 강렬한 푸른색의 조화는 한눈에도 예사롭지 않았다. 가족의 기도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디오구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은 듯 가슴이 뛰었다. 그는 이 미완의 걸작을 완성하여 성당 복원의 중심으로 삼고 싶었다. 마을 노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그는 그 벽화의 주인이 수십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은둔해버린 아줄레주 장인 아멜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디오구는 망설임 없이 아멜리아의 집을 찾았다. 절벽 끝 파도 소리가 가장 가까이 들리는 낡은 집이었다. 녹슨 절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야 아멜리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짧게 자른 은발 사이로 형형한 눈빛이 경계심을 가득 담고 있었다. 디오구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성당 벽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멜리아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림 따위,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아멜리아 선생님, 그 벽화는 정말... 돌아가시오. 아멜리아는 디오구의 말을 자르며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다. 디오구는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그 벽화에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울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디오구는 거의 매일 아멜리아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때로는 멀리서 그녀의 작업실 창문만 바라보기도 했고 때로는 문 앞에 작은 들꽃 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 아멜리아는 여전히 그를 외면했지만 디오구의 끈기는 조금씩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밤이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과 끔찍한 사고의 순간이 뒤섞인 꿈들이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창작의 열망이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어느 날 디오구는 아멜리아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먼지 쌓인 아줄레주 도구들을 하염없이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뜻밖에도 아멜리아는 문을 열어주었다. 작업실 안은 푸른빛의 파편들과 함께 시간의 먼지가 가득했다. 디오구는 벽 한쪽에 걸린 미완의 가족의 기도 스케치를 발견하고 숨을 삼켰다. 그는 아멜리아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깊은 존경심과 성당 복원이 마을에 가져다줄 희망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요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한 예술가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심만이 담겨 있었다. 아멜리아는 처음으로 디오구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의 맑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 아멜리아는 조금씩 디오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그가 가져다주는 커피를 거절하지 않았고 가끔은 그의 질문에 짧게나마 대답하기도 했다. 디오구는 그녀에게 성당 복원 계획을 보여주며 완성될 아줄레주 벽화가 그 공간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멜리아가 과거에 만들었던 다른 작품들의 사진을 구해와 그녀에게 보여주며 그녀의 재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아멜리아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붓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푸른 바다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이 다시 그녀를 덮쳐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처럼 잊고 지냈던 창작의 희열에 대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었던 그 감각.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끝에 아멜리아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디오구를 자신의 작업실로 불렀다. 작업실은 밤새 정리라도 한 듯 이전보다는 조금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마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을 지펴야겠소. 디오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만에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줄레주 안료와 붓을 다시 잡았다. 기억은 희미했고 손은 굳어 있었다. 처음에는 선 하나 제대로 긋기조차 힘들었다. 타일 위에 번지는 푸른색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디오구가 헌신적으로 그녀 곁을 지켰다. 그는 아멜리아가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구해왔고 무거운 흙을 날랐으며 밤늦도록 작업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의 조용하지만 굳건한 지지 속에서 아멜리아는 조금씩 과거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마침내 푸른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작업은 고통과 희열의 연속이었다. 타일 한 장 한 장에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굽는 과정은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맞춰나가는 것과 같다. 때로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작업을 망쳐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색감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디오구는 아멜리아의 모든 감정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무너지려 할 때마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는 아멜리아가 만든 작은 타일 조각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멜리아와 디오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연인의 감정과는 달랐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예술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통해 영혼이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디오구는 아멜리아에게 리스본의 현대 건축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멜리아는 그에게 아줄레주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꿈꿨던 예술 세계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진지했고 때로는 유쾌했으며 항상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 아멜리아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다. 굳게 닫혔던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과거의 형형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창밖의 파도 소리만을 듣지 않았다. 디오구가 가져온 오래된 파도 레코드를 함께 듣기도 했고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이들도 성당에서 흘러나오는 아멜리아의 작업 소리와 디오구의 활기찬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몇 나이든 어부들은 가끔 디오구에게 싱싱한 생선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동네 빵집 주인은 갓 구운 빵을 건네며 아멜리아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가족의 기도 벽화는 더디지만 꾸준히 완성되어 갔다. 푸른색은 더 이상 아멜리아에게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의 색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바다의 평온함, 맑은 하늘의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강인한 어깨와 아들의 천진한 미소를 타일 위에 섬세하게 그려넣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생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멜리아는 종종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창작을 통해 얻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어느덧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벽화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마지막 몇 개의 타일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폰타다 사우다드에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겨울 폭풍이 몰아닥쳤다. 거센 바람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고 성난 파도는 절벽을 넘어 마을까지 들이닥쳤다. 낡은 성당은 위태롭게 흔들렸고 결국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작업 중이던 아멜리아와 디오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폭우가 깨진 지붕 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애써 완성한 벽화를 적시기 시작했다. 안 돼. 아멜리아는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다. 그때 디오구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아멜리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의 눈빛은 폭풍우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디오구의 외침에 아멜리아는 정신을 차렸다. 절망할 시간이 없었다. 두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 필사적으로 벽화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디오구는 부서진 지붕 틈을 임시로 막을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맸고 아멜리아는 젖어가는 벽화를 마른 천으로 닦아냈다. 그들의 사투는 처절했다. 거센 비바람은 그들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성당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멜리아의 전부였고 디오구의 꿈이었으며 어쩌면 이 잊혀진 마을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때 기적처럼 성당 문이 열리며 몇몇 젊은이들이 횃불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폭풍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의 젊은 어부들이었다. 그들은 평소 아멜리아와 디오구의 작업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해왔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디오구를 도와 부서진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멜리아와 함께 벽화의 방수포를 덮었다. 낯선 이방인과 괴팍한 늙은 예술가의 고독한 작업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에 온 마을이 함께하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연대의 따뜻함이었다. 잊고 지냈던 공동체의 힘,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끈끈한 유대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성당 내부는 엉망이 되었지만 다행히 아줄레주 벽화는 큰 손상 없이 무사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탈진한 아멜리아와 디오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엉망이 된 성당 바닥에 주저앉은 아멜리아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폰타다 사우다드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맑았다. 햇살이 부서진 성당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마침내 완성된 아줄레주 벽화 가족의 기도를 비췄다. 깊고 다채로운 푸른색으로 표현된 바다와 하늘, 그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기도하는 가족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타일 하나하나에 아멜리아의 모든 슬픔과 사랑, 상실의 고통과 치유의 염원,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벽화를 넘어 한 인간의 삶 전체가 응축된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디오구는 숨을 죽인 채 벽화를 바라보았다. 아멜리아의 손끝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아멜리아는 완성된 벽화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깊은 평화가 담긴 눈물이었다. 아멜리아는 천천히 디오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슬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던 고독한 시간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격정에 떨렸고 때로는 슬픔에 잠겼지만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힌 듯한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디오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마치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모든 이야기를 쏟아낸 후 아멜리아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디오구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아멜리아는 비로소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내적 해방감과 평화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성당 복원 1단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아멜리아의 아줄레주 벽화는 폰타 다 사우다드 마을의 새로운 상징이자 자랑거리가 되었다. 소문을 듣고 리스본이나 다른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벽화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했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아름다움에 숙연해졌다. 아멜리아는 더 이상 절벽 위 외딴집에 숨어 지내는 괴팍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술가였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벽화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따뜻한 할머니였다. 디오구가 마을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도시로 가야 했다. 이별을 앞두고 아멜리아는 디오구를 자신의 작업실로 불렀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만들었던 희망을 상징하는 작은 푸른새 모양의 아줄레주 타일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걸 가져가게, 자네에게 주는 내 마음일세. 아멜리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디오구는 푸른새 타일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아멜리아.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만남, 예술을 통해 맺어진 세대를 초월한 우정. 그들은 편지를 통해 계속해서 예술적 영감을 나누기로 약속하며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디오구가 떠난 후에도 아멜리아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다시 창작의 온기가 가득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푸른색 안료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작은 아줄레주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바다를 닮은 푸른 접시를, 때로는 마을 풍경을 담은 작은 타일을, 때로는 디오구가 좋아했던 파두 가수의 얼굴을 새긴 장식품을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리스본의 작은 갤러리에 소개되기도 했고 사람들은 노년의 예술가가 빚어내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다. 창밖의 대서양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의 삶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하지만 아멜리아는 더 이상 그 파도 소리에서 슬픔만을 느끼지 않았다. 그 안에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은 평화,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예술혼의 푸른빛이 영원히 머무르고 있었다. 폰타 다 사우다드의 성모 마리아 성당. 아멜리아의 가족의 기도는 오늘도 그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햇살이 성당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벽화의 푸른빛은 더욱 깊고 영롱하게 반짝였다. 마치 아멜리아의 영혼이,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영혼이 그 푸른빛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위안을 얻었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아멜리아가 자신의 삶으로 빚어낸 예술은 그렇게 시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푸른 기억으로 남아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예술이 세상과 그녀를 이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때 그녀는 분명 가장 아름다운 푸른빛 아줄레주를 가슴에 품고 갈 것이었다.
세상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 마침내 피워낸 희망의 푸른빛을. 아멜리아의 하루는 이제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이른 아침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바다의 색깔은 매일 달랐고 그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았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녀는 어김없이 작업실로 향했다. 먼지 쌓였던 공간은 이제 그녀의 손길로 따뜻한 생기가 넘실거렸다. 벽에는 새로 구상하는 작품들의 스케치가 붙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타일들이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디오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과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냈고 아멜리아의 건강과 작품 활동에 대해 물었다. 아멜리아 역시 답장을 통해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새로 만든 아줄레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의 편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처럼 편안하고 따뜻했다. 디오구는 언젠가 꼭 다시 폰타다 사우다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아멜리아는 그 약속을 조용히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예전처럼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었다. 아이들은 가끔 그녀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신기한 듯 아줄레주 만드는 모습을 엿보았고 아멜리아는 그 아이들에게 작은 타일 조각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의 푸른 타일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한 번은 리스본에서 온 젊은 예술가 지망생이 그녀를 찾아온 적도 있었다. 그는 아멜리아의 아줄레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녀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아멜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젊은이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줄레주의 역사, 안료를 다루는 법, 가마를 떼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일 한 조각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기쁨이었다. 자신의 예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시간이 흘러 아멜리아의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었고 손마디는 더욱 투박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았다. 슬픔은 여전히 그녀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의 아줄레주는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푸른색은 때로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때로는 강렬했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멜리아는 성당에 자신의 벽화 앞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오색 찬란한 빛을 바닥에 들이우고 있었다. 벽화 속 가족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아멜리아는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제 그들을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보다는 잔잔한 그리움과 따뜻한 사랑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벽화 속 남편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속삭였다.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들이 보고 싶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때 성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디오구였다. 그는 약속대로 다시 폰타다 사우다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과 함께 아멜리아가 선물했던 푸른 새 아줄레주가 들려 있었다. 아멜리아! 디오구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아멜리아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재회는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디오구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아멜리아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멜리아가 그동안 만든 새로운 작품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아멜리아는 디오구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업실에서 차를 마시며 예술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디오구는 아멜리아의 변화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아멜리아 역시 디오구가 더욱 성숙한 건축가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디오구가 떠나기 전날 밤 아멜리아는 그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대서양의 푸른 파도를 형상화한 아름다운 아줄레주 액자였다. 이건 자네에게 주는 내 마음의 바다일세. 언제든 이 바다를 보며 힘을 내게나.
디오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멜리아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아멜리아, 당신은 제게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인생의 스승이세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이별 역시 슬프기보다는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들의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세월은 또다시 강물처럼 흘렀다. 아멜리아는 8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붓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작업실은 이제 폰타다 사우다드의 작은 명소가 되어 그녀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대작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만드는 작은 아줄레주 소품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삶과 철학,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아주 작은 푸른색 타일이었다. 그 타일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오직 깊고 투명한 마치 새벽 옆 대서양의 고요함을 닮은 푸른색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타일을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어느 봄날 아멜리아는 자신의 집 창가 따스한 햇살 아래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과 그녀의 예술을 사랑했던 이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디오그 역시 먼 길을 달려와 그녀의 관 위에 자신이 간직해왔던 푸른 새 아줄레주를 가만히 올려놓았다. 아멜리아는 떠났지만 그녀의 예술은 폰타다 사우다드에 영원히 남아 숨쉬고 있었다. 성당의 가족의 기도는 여전히 변함없는 푸른빛으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작업실은 작은 기념관으로 꾸며져 그녀의 삶과 예술을 기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줄레주를 보며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했다. 먼 훗날 폰타다 사우다드의 절벽 위에는 아멜리아의 이름을 딴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다. 공원 중앙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품었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순수한 푸른색 타일이 확대되어 설치되었다. 그 푸른색은 마치 아멜리아의 영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영원한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푸른 기념비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예술가의 위대한 삶과 그녀가 남긴 푸른 기억의 바다를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 바다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폰타다 사우다드의 하늘 아래 푸르게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1661 Total Characters 1924 폰타다 사우다드의 푸른 기념비는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뛰놀며 푸른색의 무한한 상상력을 키웠고 연인들은 그 앞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속삭였으며 노인들은 그 앞에서 지나온 삶의 회한과 감사를 되새겼다. 아멜리아가 평생을 통해 길어올린 푸른빛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디오구는 매년 봄이면 폰타다 사우다드를 찾았다. 그는 아멜리아의 작업실 기념관을 둘러보고 성당의 벽화 앞에 한참을 머물렀으며 푸른 기념비 앞에서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멜리아에게서 배운 예술과 삶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의 건축물에는 종종 아멜리아의 아줄레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푸른색 요소들이 발견되곤 했다. 그것은 그가 스승에게 보내는 조용한 경의의 표시였다. 아멜리아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작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강인함, 예술을 통한 치유의 힘,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특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많은 이들에게 아멜리아의 이야기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폰타다 사우다드 마을은 아멜리아 덕분에 예전에 고립되고 잊혀진 어촌 마을에서 벗어나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문화마을로 조금씩 변화해갔다. 젊은 예술가들이 찾아와 작업실을 열기도 했고 작은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은 결코 요란하게 변하지 않았다. 아멜리아가 사랑했던 그 고즈넉함과 대자연의 경건함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디오그 역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폰타다 사우다드를 찾았다. 이제는 거동조차 쉽지 않았지만 그는 아멜리아의 푸른 기념비 앞에 서고 싶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기념비로 다가갔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순수한 푸른색. 그는 그 앞에서 젊은 시절 아멜리아와 나누었던 대화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건넸던 푸른 새 아줄레주와 대서양 파도 액자는 여전히 그의 서재 가장 소중한 곳에 놓여 있었다. 디오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